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엔진 시험장 인근에서 포착된 새 건축물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직사각형 지붕 아래 빈 공간이 있는 형태인데 로켓이나 탄도미사일 등에 사용하는 새로운 엔진 시험대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지붕과 외벽이 해체된 발사장 이동식 건물은 새로운 지붕을 씌우기 위한 구조물이 설치됐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의 로켓 엔진 시험장 인근 건물 공사 현장을 촬영한 26일자 플래닛랩스 위성사진입니다. 기존 엔진 시험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m 지점 공사 현장이 콘크리트 바닥과 건물이 만들어낸 밝은 하얀색으로 변했습니다. 공개가 제한된 고화질 위성사진을 통해 더 자세히 보면 실제로 이곳의 바닥은 콘크리트로 덮여 있고 중심부에 직사각형 지붕을 한 구조물이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구조물 바로 옆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소 한 개면이 뚫린 형태로 지붕은 기둥으로 지탱되고 있습니다. 앞서 VOA는 14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 일대에 30m 길이의 직사각형 건축물이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직사각형 건물은 바닥에 붙어있는 형태였지만 불과 열흘 만에 지붕을 덮어쓴 구조물이 된 것입니다. 닉 한센 스탠퍼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이 구조물이 단순히 창고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가운데에 공간이 비어있고 어느 정도 높이가 있으며 주변에 식재된 나무가 모두 정리되는 등 기존 엔진 시험대와의 유사성에 주목했습니다. It doesn't have to be as big. You just pour a concrete foundation for it, and then you put a lot of more concrete up on top so that it's pushing against something. 엔진 시험장에서 북서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의 발사장에는 조립 건물 위에 일자형 물체 여러 개가 놓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달 11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 조립 건물이 이동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후 건물 외벽 상당 부분이 해치된 사실을 전했는데 지금은 이 건물 옥상 부분에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긴 물체 8에서 9개가 자리한 겁니다. 한센 연구원은 지붕을 지탱하기 위한 구조물로 보인다면서 조만간 지붕이 덮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4월과 12월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광명성 3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 2016년 2월 광명성 4호를 이곳에서 쏘아 올리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 역량 증진에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김정은은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면서 그가 영내를 계속 불안정하게 하는 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보 역량과 수집 역량을 강화하는 이유이며 일본, 한국과 양자 또 3자 간 협력을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와 관련해 최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한일 3국 정상이 만난 사례를 강조하고 미국의 7개 조약동맹 중 5개가 인도태평양에 있으며 그 조약동맹들은 미국에게 일본과 한국에 대한 방어 약속을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매우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우주군 부대가 창설될 예정입니다. 미국 본토 밖에 신설되는 두 번째 우주군 조직이 되는 주한미 우주군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감시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이 우주군 부대 창설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주한미군 공보실은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주한미군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가 앞으로 몇 주 안에 창설될 예정이며 곧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본토를 제외한 지역사령부에 우주군 예하부대가 창설되는 건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이어 주한미군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22일 미군 우주군 사령부는 2019년 창설 이래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사령부 산하에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주한미군의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로렌스 코브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는 28일 VOA와의 통화에서 주한미군 우주군 창설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역량을 증대하고 이런 역량 강화는 북한에 적절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hat it means is we can react more quickly than we would if they were only in Hawaii or back in the States. And so they'll be able to pick up information and they'll be right there and then they can decide how to respond to it. 켄 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 담당 국장은 주한미군 우주군은 외기권으로 날아가는 북한 미사일을 탐지 추적할 뿐 아니라 요격을 할 수 있다면서 기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와 패트리엇보다 강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t gives you a more robust, I think, options in your deterrent, quiver you would have if all you had was, THAAD or Patriot or Aegis or other things that would be used to try to take down a missile threat. 주한미군 우주군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Being able to have the Space Force there allows the U.S. to coordinate observations made with our satellites to observations made with our THAAD and Patriot radars and other radar systems in the area. That China is sending drone aircraft all around Korea on a regular basis. So having an integrated capability there in Korea to monitor what China's doing is really important. 이런 가운데 존 알킬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지난 20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우주군 출범식에 참석해 역내 위협의 하나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3일 보도자료에서 사령부 예하 우주군 사령부 부대가 창설됐다고 전하면서 주한미군과 미국 중부사령부에도 올해 안에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를 각각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캐나다가 중국을 견제하고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부는 27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이 빈번하고 무모한 미사일 시험을 실시하면서 북태평양 지역의 안보 도전이 점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캐나다는 한국 전쟁 이래 한반도 평화를 계속 지원해 왔으며 최근에는 캐나다 군용기와 호위함을 지속적으로 배치해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어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협상하고 향후 한국과도 협상하면서 안보협력의 기회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계속 무모한 미사일 발사들을 이어가고 중국은 국제규범에 도전하는 가운데 일본, 한국을 비롯한 영내 국가들이 실질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유럽연합이 디지털 파트너십을 맺고 사이버 보안과 통상 등의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28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디지털 협력은 무역과 연구, 기술 분야에서 양측의 오랜 협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는 데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공동 연구와 반도체, 초고성능 컴퓨팅과 양자기술, 사이버 보안, 5세대와 6세대 이동통신을 비롯해 디지털 통상 등 11대 협력 과제를 우선 추진하며 특히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민간 분야와 협력하며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유럽연합 사이버 보안원이 업무 협약을 맺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10일 일본 도쿄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28일 관련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은 북한에 납치된 모든 피해자의 신속한 귀환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와 8월에 부임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연설로 이어집니다. 또 납북 일본인의 상징인 요코타 메구미 씨의 동생 요코타 타쿠야 씨와 지난 2004년 중국에서 실종된 미국인 대학생 데이비스 스네든의 형 제임스 스네든 씨가 함께 자리합니다. 일본 정부의 납북 문제 관련 국제 심포지엄은 지난 2006년 북한 인권 침해 문제 개발 주간 지정 이후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